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이 부회장을 질타하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순간 이 부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8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기자입니다. 선고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재용 부회장 표정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얼핏 슬쩍 웃는 표정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 기대했을 무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재용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사건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뇌물 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재산을 국외 도피하고 승마 지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응한 수동적 뇌물 공여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돈을 준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최순실 씨에게 돈을 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돈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뇌물죄 유죄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1심 선고까지 남은 공판을 어떻게 끌어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 최고위 임원 4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돈을 건넨 데 관여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보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의 범죄를 더 중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최순실 뇌물을 삼성그룹 차원의 기획과 실행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수뇌부 4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발로 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던 최지성,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과 차장은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들로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정경 유착 병폐 행위를 저질러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은 지배력 확보 측면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 이익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법정 구속되면서 경위에 압송돼 구치소로 갔고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황망한 표정으로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1심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합니다. 특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 1심 선고로 삼성 서열 1위 이재용 부회장, 2위 최지성 전 실장, 3위 장충기 전 차장, 삼성그룹 수뇌부 전원이 같은 한 사건으로 모두 구치소밥을 먹게 된 전대미문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 내용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개괄적으로 오늘 선고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이 부회장이 받는 5가지 혐의 가운데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금 일부 유죄, 또 최순실을 모른다고 한 국회에서의 위증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형량은 징역 5년으로 형법상 뇌물 공여 혐의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네. 잠시 이 부회장 재판 히스토리를 복기해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월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에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다시 2월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부회장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나흘 뒤인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53회의 공판을 걸쳐 지난 7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소환된 증인만 모두 59명에 달하고 마지막 60번째 증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 직접 나와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 인원 4명도 위증을 제외한 4가지 혐의를 같이 받았는데요. 네. 모두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됐고 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행은 면했습니다. 네. 특검이 이 부회장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면서 뇌물 공여가 아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적용해서 12년을 구형했잖아요. 오늘 재판부 양형 사유 어떻게 되는가요? 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 지원 등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로 이 사건에 영향이 많다. 이렇게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 최종 수혜자이자 지시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다만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뇌물을 공여한 점, 또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도 도움이 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혐의별로 좀 볼까요? 뇌물 공여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특검이 전제한 삼성의 승계 작업은 존재했고 네.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네.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승계 작업 도움을 고리로 돈이 오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뇌물 금액은 433억 원인데 이 가운데 얼마나 그러면 뇌물로 인정이 된 건가요? 네, 일단 실제 지급된 돈은 298억 원인데요. 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금 77억 원 중 마필, 차량 대금 등 5억을 제외한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네. 또 한국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 원을 후원한 것도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면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네. 다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네. 재단에 출연한 기업이 삼성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뇌물 공여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그에 딸린 혐의들이었던 횡령 그리고 재산 국외 도피 등도 다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의 자금을 회사 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네.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네. 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 스포츠로 송금한 용역 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이 돼서 재산 국외 도피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네.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네, 재판부는 용역 계약 체결, 또 삼성전자 명의의 마필 매매 계약, 삼성전자 내부 용역 대금, 마필 구입 명목 기한 및 회계 처리 등은 네.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범죄 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전 실장 그리고 삼성 측 반응을 정리를 하면은 망연자실 이렇게 4글자로 정리가 되던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은 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재용 부회장을 엄히 처벌하라.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열린 오늘 법원 안팎에선 이렇게 정반대 목소리들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한데 사법 정의 실현과 함께 갈등하고 갈라진 국민 여론 통합이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도 더불어 안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이철규 기자가 이 부회장 선고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왼편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인 오른편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라며 당장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처럼 천지 차이로 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삼성 관련 노조와 반도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중대범죄자 이재용이라는 팻말 문구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삼성그룹 총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삼성이 국가와 법 위에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자인하는 것이다라며 이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죄라면 대한민국의 뇌물죄는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법인. 바로 옆 인도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주장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들 보수 성향 집회 참가자들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민초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구속해서는 안 돼요. 이재용 부회장은 당장 석방해야 돼요. 경찰은 10개 중대 8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엔 국내 수십여 개 언론사는 물론 영국 BBC와 미국 CNN, 중국 관영 CCTV, 아랍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도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삼성과 삼성 총수라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因为三星是知名企业，然后三星在中国是非常有名的企业。那么三星，比如说三星手机，还有三星电器，在中国很有名，所以中国人很关心这个三星三星的李在镕的这次的审判的结果。然后除了此以外呢，李在镕事件直接影响到朴槿惠的未来。那么中国人很关心朴槿惠这个事件，所以呢，中国人还是比较关心三星这次判决。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 유죄 판결에 이은 징역 5년 선고.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이 처벌 여론에 떠밀려 양심을 저버렸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원을 성토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만히 있들 안 할 거예요. 더 들고 일어나지. 반면 법조계와 일반 시민들은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마 증거를 가지고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재판과 같은 판결에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 대법원까지 이어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심화해야만 할 것인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런 불순한 시도를 걸러내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함께 치유하고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삼성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에서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 모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이건희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에서 9억 원을 뜯어내 특경가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선모 부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부장의 동생은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이모 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회장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세 여성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현시 등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회장 측에 접근해 9억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명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사흘째 소환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 전 원장 선고를 연기할지 관심입니다. 오늘 공개된 고위공직자 72명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64억 7천여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지검장 자신의 재산은 2억 7천여만 원이고 대부분은 지난 2012년 결혼한 부인의 재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36억 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1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늘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이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8일부터 대법원 청사에 마련될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후임 춘천지방법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에는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과 유상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보임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심준보 사법정책실장이 겸임합니다. 네, 8월 2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